방탄커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방탄커피는 진한 원두커피에 무염버터와 MCT 오일을 섞어 만든 커피로 버터커피라고도 그러죠.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방탄커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방탄커피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방탄커피 다이어트가 괜찮은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커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체중 증가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체중의 증가가 적어진다 하는 그 통계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죠. 커피에 가장 많은 성분은 역시 카페인이죠. 근데 카페인 이외에도 비카페인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크로로겐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페인은 우선 인체 내에서 열 생성 반응, 즉 에너지 소비를 추진한다던가 지방산을 분해하는, 그래서 지방의 연소를 돕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잔의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 소비량이 100kcal 정도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사실 이 카페인은 지질 분해를 통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커피가 이 다이어트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카페인은 지질 분해 작용이 있는 대신에 혈당을 높이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이런 점에서 카페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또 염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카페인 말고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비카페인 성분도 있어서 이것이 혈당을 높이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고 또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어서 카페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과 같은 위험성을 갖다가 낮춰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트 커피에는 이러한 그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탄커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미국인의 식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대표적인 저탄 고지 식사라고 하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방탄커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인의 아침 식사를 보게 되면 과도한 고탄수화물 식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얼이라든가 토스트 또는 도넛과 함께 커피를 먹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식사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도 너무 과잉하게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과잉하게 분비되면 높아졌던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혈당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탄커피는 식욕을 억제해주고 공복감을 가라앉혀주고 아침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방탄커피에 대해서 제기된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이 방탄커피를 먹게 될 때 우리가 아침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는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방탄커피만을 먹게 될 때는 그러한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탄커피에 제기된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포화 지방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CT 오일에 사용되는 것이 주로 이제 코코넛 오일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포화 지방량은 약 86%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에는 약 52%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포화지방 섭취량은 하루에 여성의 경우 20g, 남자는 30g인데요. 아침에 방탄커피를 먹음으로써 일일 섭취량을 넘거나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방탄커피를 대중화시킨 인물이 데이브 아스프레이라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스프레이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스프레이의 주장은 운동 없이 방탄커피를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IQ가 12점이나 상승했고 적게 자고도 건강을 유지했으며 또 체중이 122.5kg에서 90.7kg으로 이렇게 감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프레이의 목 아래쪽에 사진은 나오지 않는 1995년도 또 1999년도 또 2010년 이 세 장의 사진만이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점에서 그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료나 출판물 또 과학적 연구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프레이의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커다란 또 문제점은 아스프레이가 주장한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유해한 물질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프레이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한 2003년도의 논문에서는 로스팅하지 않은 약 91%의 그린콩에서 이 마이코톡신이 발견됐다. 이것을 이제 자신의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결국은 이제 로스팅 과정에서 대부분 이 마이코톡신은 거의 다 제거된다. 그리고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 급원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너무 한 가지 오래된 그런 논문 하나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 장점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방탄커피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어스프레이의 주장이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방탄커피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커피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서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커피는 보다 체력 수준이 좋고 건강하신 분이 시도할 때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체력 수준이 매우 낮거나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운동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이 몸에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커피는 장기간 시도하기보다는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분이 단기간에 시도를 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방탄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방탄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먹거리가 아무리 좋더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죠. 구독자 여러분과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